네, 안녕하세요. 헬스해퍼 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전편에 그리고 보행 패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행 패턴에 대해서 저번에는 제가 이제 광배근에 대한 팔을 뒤로 가서 광배근을 활용시켜서 흉추를 움직여서 올바른 보행 패턴을 가져가는 그 루틴을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네, 오늘은 그 하체 쪽으로 하체 쪽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골반이겠죠. 골반. 우리 몸은 서로 반대로 돌아간다라고 전에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팔이 앞으로 나가면 반대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어, 우리 몸은 서로 상호작용과 연결이 서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갖고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신경을 쓰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좋은 그런 보행 패턴 그리고 좋은 운동으로 움직임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죠.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 이제 생활이 너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좌식 생활,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시간도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걷는 시간들,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 우리 몸의 신체를 움직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네, 그러므로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뇌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나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까먹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정말 뭐 심한 경우는 이 손목에 힘을 주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고 여러 가지도 뭐 예를 들어 팔 앞에 있는 근육을 힘을 이렇게 올리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럼 그렇게 기억 상실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안 좋은 점은 일단은 몸의 근육들을 쓰고 몸을 잘 써야 우리의 뇌도 좋아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이 공부 그리고 학업 처음에 이제 환경 자체가 오랜 자식 생활 자체로 연결이 막 되죠. 이제 학창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체육 시간이라든지 활동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주입식 교육과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자식 생활이 되면서 몸은 안 쓰게 되고 머리로만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몸을 쓰는 그런 패턴과 그런 것들을 점점점 까먹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체형의 변화 그리고 몸이 말 그대로 이제 많이 구부러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통증이란 여러 가지 많이들 생기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일단 안 좋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눈치를 채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고 해서 좋지는 않은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잖아요. 똑같아요. 몸에 좋은 음식도 맛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몸에 좋은 움직임도 힘들어요. 몸에 좋은 움직임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몸이 따라가는 대로 말 그대로 그렇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음식은 어떻게 되죠? 비만이 오죠. 그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또 또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퇴화되고 약해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질병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똑같 마찬 이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 나가면서 현대인에서는 이제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돼버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이제 100세까지 살게 되는데
여러분의 몸을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를 잘 하면서 그리고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선 나름대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내 몸의 그런 가동성이라든지 움직임을 계속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걷는 거를 또 까먹게 됐어요. 걸어가는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분인데 이제 잘 모르시는 거죠. 잘 안 되는 거 그냥 몸에서 따라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체형적인 변화라든지 통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서론이 길었는데 자, 엉덩이 쪽으로 일단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엉덩이도 이제 회전을 합니다. 5도씩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이 5도씩 움직였을 때 이제 발의 보폭이 뒤로 30도 정도, 30도에서 한 20도 정도는 나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걸을 때 여기서 이제 걸을 때 발 보폭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발 뒤꿈치를 대지 않고 발 앞꿈치나 발 중간 발로 걷게 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걷게 되는 거예요. 약간 로봇처럼.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런닝머신 걸을 때 이게 런닝머신 끌려가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발가락으로 밀어주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걷냐? 뒤꿈치부터는 닿을 수 있어요. 근데 미들풋까지 갔다가 그냥 끌려가요. 뒤꿈치, 미들풋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걷는 보행 패턴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골반에 대한 부분에서 골반은 앞으로 나가면서 이 골반이 중둔근, 한 발이 들리면 중둔근이 쓰이고요. 그리고 발이 앞으로 뻗어지면서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뒤꿈치가 닿으면서 여기에서 대둔근이 쓰이고 그 다음에 중둔근 이런 식으로 걷게 되는 거거든요. 자, 골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또 이제 대둔근의 수축 기전이 뒤로 신전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내전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이 이렇게 되는 기전도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의 발바닥이 어떻게 생겼죠? 발바닥이 이렇게 일자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둔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바닥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발가락이 중요한 거죠. 발가락 밑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짚고서 발가락으로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고 가라는 그 말이 뭐냐면은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발가락을 잘 써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 발바닥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일자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발가락을 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대둔근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몸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뭐 구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발가락을 이렇게 모으죠. 발가락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발가락으로 해서 걸을 수 있는 보행 패턴을 못 만드는 그런 신발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여성분들 구두 많이 신으시잖아요. 남자도 물론 구두를 신지만 여성화 구두가 다 빼쪽합니다. 빼쪽하고 발가락을 다 모으죠. 그러므로 해서 여성분들 또 힐도 많이 신다 보니까 발가락의 변형도 많이 일어나고 발바닥의 변형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올바른 보행 패턴과 그런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두를 신는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셔라.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으면 그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발가락은 벌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위치로 잡혀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신발을 이렇게 발가락이 있는 발가락 신발을 신는데요. 네, 물론 운동할 때만 신지만, 그 가끔이라도 이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그런 연습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제 발바닥을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걸을 때 뒤꿈치 닫고 가운데 발 닫고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닿는 겁니다. 근데 발가락이 전체적으로 다 닿아져야 이 대둔근이 쓰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발바닥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약간 돼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발가락을 쓰이면서 대둔근이 잘 쓰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신발의 모양이라든지 발의 모양이 여러 가지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보행 패턴을 못 가져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걸을 때 맨발로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맨발로 하셔도 좋고, 되도록이면은 발가락이 모여서 돼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실 때만이라도 운동화를 이제 발가락이 모여서 되는 운동화 말고 약간 발가락이 편안할 수 있는, 아니면은 신발 안에 그 요즘은 발가락 사이에 낄 수 있는 그런 뭐 보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끼고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발가락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걷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바닥을 다 쓰는 부분이에요. 발바닥을 다 써야 내 골반을 또 잘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뻗을 때 이 앞쪽에 있는 이 정결 골근이라는 근육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근육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무릎을 꿇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이 앞쪽에 있는 정결 골근을 체중을 실어서 쭉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내가 이제 걷는 일이 없거나 그래도 자주 걷지 않으셔도 여기 이 정결 골근에 대한 근육을 좀 풀어준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발가락을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한번 발바닥 안쪽, 가운데 쪽 근육들을 또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풀어주셔가지고 내 발가락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아리 근육이겠죠. 종아리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뭐 기둥 같은 데다 발을 대시고 발을 쭉 뒤꿈치를 눌러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벽 같은 데다가 대놓고, 아니시면은 여기 벽이 있는 부분에서 뒤꿈치를 대고 뒤로 앞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종아리를 풀어주시면 좋고요. 반대쪽도 한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시고. 일단은 여성분들 오래 앉아있게 되고 아무래도 심폐력이라든지 이런 심혈관계가 약하다 보니까 자주 부으세요. 자주 붓고 몸 자체에 대한 부종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종아리 쪽으로 하체 쪽으로 이 근육들이 많이 뭉쳐지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바르게 걷기 위해선 이 종아리 쪽에 대한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리고 가동성에 대한 확보는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뒤꿈치부터 닫고, 자 이때 발은 내 상체에서 30도에서 20도 정도 발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길이로 따진다면은 내 한 발의 반절 정도 앞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보통은 보폭 되게 짧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 몸에서 30도. 그 다음에 뒤로 갈 때도 30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연습하실 때 일단 한 발씩 연습하시는 거예요. 뒤꿈치 잡고 이렇게 하나 다시 둘 이제 할 때 내 앞꿈치를 최대한 당겨서 한 다음에 뒤로 갈 때도 내 종아리를 최대한 밀어서 그래서 발가락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연습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걸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너무 많이 모으세요. 다리를 많이 모으거든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다리를 모아야 돼요. 지금 반대로 돼 있는데 남자는 거의 뭐 팔자로 걷잖아요. 팔자로 걷다 보면은 대퇴골 자체가 이 단축이 또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골반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발을 모아서 걷는 게 아니라 남자가 발을 모아서 걸어야 되고요. 여성분은 아무래도 골반이 크다 보니까 골반 넓이에 맞게 약간은 더 남자보다는 더 벌려서 걸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남성분들 걸을 때 팔자로 이렇게 많이 걷잖아요. 팔자로 이렇게 걸으면은 이 대둔근 이쪽에서 단축이 나고 엉덩이 근육을 쓸 수 없는 그런 걸음 보행 패턴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발을 좀 모은다 생각하시고요. 모은다 생각하고 허벅다리가 약간 스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에 반면에 여성분들은 내 골반의 넓이 여기 튀어나온 뼈 있거든요. 튀어나온 뼈에 맞춰서 약간만 넓히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간 일자로 11자로 걷는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일단은 발의 그 넓이와 걷는 그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골반을 잘 아시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걷는 보행 패턴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또 영상이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보행 패턴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